그렇다면 두 대표 간의 어떤 합의 발표된 사항은 어떤 건지 총 8가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생공약 추진 협의기구를 운영하겠다. 금투세 종합 검토 협의하겠다. 사실 저거 민생공약 추진하자, 금투세 종합 검토하자라는 게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바인데 이재명 대표도 금투세를 좀 손 봐야 된다라는 거에서 어떤 공동의 의견 일치로 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여야가 민생공약과 관련해서는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라는 측면을 합의한 것도 제1의 합의사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 정부에 당부하자라는 것도 사실은 이 부분 응급실이 비상이다. 한동훈 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에 문제 제기했지만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의 대안 제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른바 당정 갈등까지 지금 표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도 한 대표의 지금 현실 판단이 맞다라고 같이 정부에 당부하자라고 힘을 실어주는 대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뭐 반도체 AI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당 대표가 결국은 이견을 보이며 합의하지 못한 대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 어제 한다였던 25만 원 이 전국민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결국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두 대표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점인데 오신환 의원님. 네. 응급실이 지금 비상이다. 오늘 뭐 동아일보를 포함해서 많은 조간신문들도 이 윤 대통령이 엊그제 밝혔던 것처럼 이 비상진료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과는 너무 현실이 다르다라는 지적들이 많은데 네네. 양당 대표, 특히 한동훈 대표가 그 문제를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나 또한 그렇다. 대통령실에서도 제대로 현실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촉구했던 그 대목에 이 대표도 같이 무게를 실어준 대목이 좀 들어가 있네요. 네네. 지금 현장의 의료 체계나 사실상 국민들의 민심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한동훈 대표는 뭐 이미 언론에 알려진 바대로 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부분들을 유예하고 또 그 이후에 새롭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라는 어떤 대안들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 비공개 회담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사과와 뭐 관련자들 문체까지 요구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안은 뭐냐? 그걸 물었더니 사실 대안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특별한 대안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의료 개혁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늘 그래 왔듯이 다 동의를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응급실에 대한 의료 체계나 향후에 계속 어떻게 마무리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같이 공통의 인식을 했다는 점에서는 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거기에 지금 복지부가 24시간 응급실 상황에 대한 것들을 대응하고 실시간으로 지금 브리핑하겠다고 지금 대안을 내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추석 응급실에 대한 위기에 대한 공포감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응급실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시민들이나 국민들도 사실 내 가족이나 내 아이가 당장 아프게 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가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정인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 전체에 대한 불안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체계들이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추석을 앞두고 현장을 통해서 많이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양당 대표가 응급의료가 불안하다라고 동시에 입장을 표명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